정원입니다. 이제 봄이 정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 설계 구상 및 인덱스 메인 꾸미기, MySQL 데이터 생성 및 PHP 쿼리문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용량 문제도 있고, 또 호스팅은 어떤 걸 쓸 건지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홈페이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야 좋은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수정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포토샵을 못 하신다면 노트에다 그려서라도 해야죠. 저희는 일단 배우는 단계라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드실 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에디티 플러스를 소개했었죠?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상단 왼쪽 파일, 그 다음에 새 파일 보시면 HTML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십시오. 네, 그럼 기본적으로 태그가 나오는데 지금은 지워도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쓰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복잡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HTML을 작성해 볼 건데요. HTML 열고 HTML 닫고, 그리고 위에 디스켓 모양을 눌러 볼까요? 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htdocs라는 폴더 안에 테스트, 확장자는 HTML,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폴더에 가서 테스트 HTML이란 파일을 실행해 볼까요? 네, 여기 내용물 나오고 위에 타이틀이라고 적었죠? 테스트 홈페이지라고 타이틀을 제가 적었죠? 네, 여기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웹 브라우저를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에디티 플러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구 모양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P 언어는 서버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디티 플러스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파일에서 닫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봤던 인덱스 파일을 열어볼까요? 저희가 설치했던 apm 셋업 보면 MySQL 언어셋이 UTF-8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을 UTF-8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 보시면은 ANSI를 UTF-8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툴 상단에 문서를 보시면은 인코딩 변경 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은 지금 현재 ANSI라고 돼 있죠? 이걸 UTF-8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인덱스 파일을 저번 시간에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백지 상태입니다. 여기에 태그를 잠깐 적어 볼 건데요. HTML 열고 HTML 닫고, 브라우저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완전히 깨져서 보이죠? 다시 인덱스 파일로 돌아가서 여기 메타 소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언어셋을 지정해 주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 이 부분이 언어셋입니다. 첫셋 UTF-8. 네, 이렇게 메타 소스에 언어셋을 UTF-8로 넣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글이 제대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APM 셋업 모니터를 실행하셔야 하는데 실행 안 하신 분은 지금 실행하시고 자신의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APM 셋업 모니터가 있죠.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볼까요? 네, 브라우저가 떴죠? 이것은 서버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네, 방금 에디티 툴에서 보는 거랑 똑같죠? 그럼 다시 에디티 플러스로 가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려면 HTML, Java, CSS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HTML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든 걸 혼자 독학으로 배워서 전문성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바디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폼 태그를 써서 MySQL에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그러려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 안에 필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MySQL 언어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도 PHP by admin을 봐야 되니까 직접 PHP by admin 페이지에 가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필드 명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게시글 넘버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ID, 이건 게시판 ID입니다. 다음은 올리는 사람 ID, 다음은 올리는 사람 이름, 비밀번호, 글 내용, 메모, 올리는 시간, 리그 데트, 다음 IP.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항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다시 내 PC 오른쪽 하단 아래 보시면은 APM 셋업 모니터,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보시면은 내 홈페이지 밑에 MySQL 관리, 그걸 클릭해 볼까요? 네, 앞전에 제가 MySQL 계정을 새롭게 만들었죠? 정원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JW123456. 네, 이곳이 MySQL을 관리하는 PHP by admin 페이지입니다. 정원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어서 0이라 나오죠? 그럼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테이블 이름을 BBS1이라 합시다. 그리고 방금 필드를 8개 만들자 했죠? 8, 그리고 실행. 그럼 필드 명을 적어 볼까요? 처음에 필드가 넘버였죠? 게시판 번호 넘버, 여기는 게시판 ID, 그 다음에 유저 ID, 회원 ID죠. 그리고 이름, name, 다음은 비밀번호, PW, 다음 메모, 게시판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리그데트, 그 다음에 IP 주소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자, 타입이 있습니다. 넘버는 번호 형식이니까 int고, id는 글 형식이니까 varchar, 유저 id도 varchar, name varchar, pw varchar. 메모는 무한하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리그레트도 varchar, ip varchar. 자, 그리고 길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넘버는 int 형식이니까 길이 값을 안 넣어도 되고, 게시판 아이디는 한 10개, 회원 아이디는 한 15개, 이름은 10개, 비밀번호는 한 30개, 메모는 텍스트 형식이니까 길이를 안 적어도 됩니다. 레그레트 20개, IP 20개. 네, 옆에 보시면 기본값이 있는데 기본값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ID의 기본값을 이걸 선택해서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시키면
id 값이 기본으로 텍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인덱스라고 있는데 인덱스 기본을 프라이머리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 또는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8개의 필드 명이 생겼습니다. 넘버는 게시글 번호입니다. 게시글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있죠? 요걸 체크하시고 저장. 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하면은 게시글이 자동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설정이 끝났고요. 인덱스 파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필드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폼 태그를 작성해 볼까요? 폼 속성을 넣겠습니다. 액션은 데이터를 받는 페이지입니다. 테스트 2.php 이 파일은 아직 없으니까 이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폼 이름 name을 테스트, 메소드는 포스트 형식, 보내는 방식은 포스트 형식과 get 형식이 있습니다. 폼을 쓸 때는 대부분 포스트 형식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input, 여기에서 값을 보내는데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name은 테스트, 사이즈는 10, 여긴 id, 이름, 비밀번호, 메모. 비밀번호 같은 건 타입을 패스워드로 해야 됩니다. 패스워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형태로 직접 글이 보이지 않죠? 메모 같은 경우는 글이 무한할 수가 있으니까 인풋 형식이 아닌 텍스트 트레이어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 txtarea name은 메모.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어색하니까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br.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input type.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하면은 글이 전송이 되는데요. value는 전송. 실제 전송이란 글이 보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서브미트 버튼이 나타나죠. 네, 테이블 테두리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전송을 해 볼 건데요. 전송을 누르면 지금 현재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est2 php 파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edit 플러스 상단에 파일, 새 파일, 다른 파일을 누르시면 php를 선택하고 확인. 그럼 새 파일이 열리죠? 여기에 php 언어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먼저 헤더를 작성하겠습니다. 헤더는 맨 상단에 존재해야 됩니다. 앞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맨 상단에 놓고 content 콘텐츠 타입은 텍스트와 html을 사용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charset charset utf8 네, 언어셋을 말하죠. 언어셋은 utf8.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볼 건데요. MySQL connect, MySQL select db.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 앞에다 변수를 넣어주고 변수명을 connect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호스트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
MySQL 데이터 유저 ID, DB 유저 ID, 자, 그리고 비밀번호. 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명, DB 이름. 여기에는 MySQL 커넥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변수로 만들었죠. 커넥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호스트 네임은 localhost, 유저 아이디는 jungwon, 비밀번호는 jw12345. 다음 데이터베이스 DB 이름은 jungwon이죠. 네,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됩니다. 여긴 MySQL 연결, 여긴 DB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 실패할 경우 if문 조건문이죠. 만약에 여기 connect 변수값을 connect connect가 없다면 방망이 표시 가로 열고 엔터 출력문 에코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MySQL 에러. 자, 이렇게 연결이 실패하였다면 연결이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MySQL 에러. 연결이 실패했을 때 에러가 나오는 거죠. 영어 떼기로 오류 메시지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럼 if문에 가로가 열려 있죠. 가로를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안 닫으면 오류가 뜨죠. 그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디스켓 모양 누르면 저장이 되죠. 그럼 저장할 파일 이름을 test2 인코딩이 ANSI로 되어 있는데 UTF-8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장. 파일 이름에 확장자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PHP 확장자를 붙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라고 눌러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뭐 이상한 게 뜨죠? 취소. 여기서는 당연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PHP 언어는 반드시 서버에서 확인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띄워볼까요? 홈페이지에서 아까 만들었던 파일로 가려면 test2.php 라고 하고 엔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당연합니다. 그럼 파일로 돌아가서 만약에 연결이 실패하였다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연결에 성공한 겁니다. 연결에 성공한 것은 눈으로 보일 수가 없죠? 그럼 일부러 비밀번호를 틀리게 해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네, 연결에 실패하였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뭐 그리고 오류 메시지들 보면은 패스워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패스워드가 틀려서 나타난 말일 같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다시 원산복귀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폼 태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냈죠?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포스트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뭐뭐 보냈죠? 게시판 아이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다음 네임, 다음에 PW 비밀번호, 그 다음에 메모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 아이디로 받아서 앞에 변수를 아이디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변수 값을 유저 아이디, 네임, PW, 메모. 자, 다시 보시면은 포스트로 값을 받았죠. 그래서 앞에다 id라는 변수로 만들어졌죠. 포스트 id는 그냥 id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빠진 게 두 개 있죠. 뭐가 빠졌죠? regdet, 그 다음에 IP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나게 하는 건데 date라는 함수로 출력을 합니다. y는 네 자리 숫자의 연도를 말하고 소문자 m,
문 월, D는 day, 일, 대문자 H, 시간, 소문자 I, 분, S는 초를 말하죠. 점, time. time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함수로 바뀌어서 날짜, 시간이 보입니다. IP는 remote ADDR. 네, 그럼 리그레이트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문 에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16년 2월 21일 23시 33분 35초 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파일로 가서 앞에 받았던 데이터 값들을 쿼리로 전송을 해 볼 건데요. 여기다 쿼리 전송이라고. 자, 쿼리 전송은 insert into. 그 다음 테이블 이름이 뭡니까? bbs 1 MySQL 쿼리.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 맨 끝에다 MySQL 클러스. 이건 MySQL 끝내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nsert into 그럼 bbs1이라는 테이블에 필드명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값을 적어야 됩니다. values 해서 여기다는 필드 값을 넣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운표에 넣어주고 여기다는 변수 값을 넣어줘야죠. 변수 값은 쿼리라 하겠습니다. query.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네, 쿼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필드명을 실제 넣어볼까요? 자, 필드명 메뉴에 id, 그 다음에 유저 id, 그 다음에 name w 메모. 점을 안 했네요. 점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리그데트 IP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엔터로 내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다운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엔터로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필드명을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네, 여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필드명 적었던 순서를 이 밸류 값에 이 순서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순서가 틀리면은 자, id라는 필드 값이 여기 있어야 되고 유저 id라는 필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을 유저 id라고 필드 값을 넣으면은 id 필드 속에 유저 id라는 필드 값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필드명 순서와 필드 값 순서는 똑같아야 한다. 그리고 필드 값을 적을 때는 자, 여기 큰 따옴표를 넣기 때문에 이 속에는 작은 따옴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작성을 할까요? 여기는 id, name이라는 필드 값, 그 다음 pw라는 필드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메모, 그럼 regret IP. 자,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다 맞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MySQL 쿼리에다는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쿼리 변수 값을 여기에 넣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커넥트 값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 요것을 변수 값을 안 넣었네요. 자, 오타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타 수정이 끝났고요. 그럼 실행 결과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 누르고, 자, 여기에서 한번 값을 보내볼까요?
아이디 JUNGWON 이름 박정원 비밀번호 12345 메모는 안녕 나는 박정원이야. 자, 전송. 네, 전송이 안 되네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덱스 파일 보면은 여기 폼이 두 개가 있네요. 네, 폼은 반드시 여기 서브미트 뒤에 전송 뒤에 폼이 닫아져야 되고 먼저 폼을 닫으면 안 됩니다. 자, 폼 하나를 지우고 저장. 그 다음 다시 새로 고침해서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JUNGWON 이름 박정원 비밀번호 12345 메모 안녕 나는 박정원이야. 전송. 네, 전송이 되었는데 전송이 맞게 되었는지 여기서는 확인